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전화를 해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보니까 제목도 예. 청와대가 해킹당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저는 제가 아는 한은 그렇게 쉽게 뚫린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예, 여러 예. 가지를 봤을 때 기존의 어떤 그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을 토대로 해서 예. 재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저 내용들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자기들이 해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면 근데 보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보도 자료 있는 걸 그대로 넣으면 사실은 예. 그걸 그대로 이제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추가시킨 것인데, 예. 사실은 그 추가시킨 얘기들이 그냥 조금만 좀 이렇게 소설을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내용은 정부 보도 자료에 내용이 없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커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청와대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보통 뭐 이번 해킹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사실은 청와대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시인도 부인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예. 저것이 해킹을 당했으니까 뭐 일부러 숨기는 걸 거야까지 이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원전 해커들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싹 다 해킹했다. 네네. 그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 해킹은 분명히 예전부터도 쭉 진행해 왔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을 그때그때 편할 때마다 써먹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저 자료는 올 초에 있었던 어떤 대화 예.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보통 대통령이 사용하는 전화기는 암호화 장치가 전부 다 들어가 암호로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 있군. 예. 암호 처리를 전부 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보안 설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 해킹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보면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뭐 선생님께서는 뭐 북한에 살다 오셨으니까 예. 북한의 소행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엔 조금 더 이제 조사 과정이나 뭐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지금 기졸부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지금 저것은 이제 총참모부가 아까 협박 해킹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성명을 총참모부가 밝혔지만 사실 저런 해킹의 영역은 전부 북한의 그 김영철 경찰총국장이 지휘하는 경찰총국이 하는 영역입니다. 사이버 테러나 해킹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북한이 거기서 위장 전술을 쓴 건 사실인데 어쨌든 해킹, 감청 이런 데서 북한은 우리보다 역량이나 이게 좀 더 비대하고 많지 않습니까? 노련하고 물론 국가 정보기관 대 정보기관끼리 붙으면 우리가 아직 이기지만 그 외 국방 다른 경찰 이 분야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소행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더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 사이버전 정찰 총국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 혁명 무력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공간의 모든 타격 수단들이 언제나 지정받은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방금 보셨는데 정보보안 해킹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정확한 증거가 발표된 건 없죠.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 조사하는 것은 북한 소행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은 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전화는 암호화가 돼 있다고 하셨지만 100%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해킹과 방어라는 게 100%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담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한수원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있었던 12월 25일에 있었던 것들은 아주 그냥 정교한 자료들이
아주 전략적으로도 훌륭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오픈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우리가 심어놓은 7,000개 악성 코드를 잘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9,000개가 더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앞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한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발견해서 다 지웠거든요. 예. 근데 그 개수가 제가 알고 있는 한 7,000개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말한 거에서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쓰시는 개인 휴대전화에 네.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통화 내역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휴대전화에 보안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대통령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때 미국의 NSA가 우리가 보안 처리를 한 다음에 쓰십시오라고 해서 보안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도 100% 안전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죠. 북한은 이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전쟁, 우리나라의 뭐 원전부터 해서 청와대까지 굉장히 많은 역량을 쏟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아직 없지만 북한의 저 사이버 사령부가 이미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역량을 이제 체계적으로 뭐 김책공대라든지 무슨 기밀군사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적 역량이 우리보다 좀 이게 소수화되어 있을지언정 더 전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버를 사용하면서 비교적 삼국에 나가서 이걸 자꾸 그 악성 코드를 심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방어한다든지 이런 데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예.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비대칭 전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해킹 전문가, 정보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남한, 북한 누가 더 셉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렇게 밀린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공격 예, 기술에 있어서는. 예.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소니 픽처사 해킹 사고가 있었죠. 그 소니 예, 영화사. 그때 미국이 이건 북한 소행인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공개된 비공개 문서가 있는데 예. 그 비공개 문서 내용이 뭐였냐면 북한 내부망에 예. 해킹 코드를 하나 심어놨고 예. 이걸 통해서 북한의 해킹을 일부분이나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 해킹 코드를 심어놓은 게 한국 정부라고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고 이런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도 우리도 그러면 뭐 북한의 김정은의 최측근 여기에 휴대폰이든 뭐든 악성 코드를 다 심어놨다는 건가요? 우리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기술력을 얘기하시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뚫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예.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면 차가 많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사용을 북한보다도 많이 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막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는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이 돈 요구하는 것은 위장을 위한 겁니까? 진짜 돈을 요구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뭐 계좌를 내놓을 수도 없고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장, 즉 위장. 북한이 안 하고 다른 어떤 청부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위장 그 수단을 쓴 것이지 북한이 진짜 했는데 돈을 넘겨달라 돈 받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에드벌룬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은 이게 우리가 사실 북한의 어떤 유럽과의 뭐 외교관들의 통화 이거 다 감청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북한은 그것을 이제 감청당해도 그걸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이나. 예.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해킹이 일어나도 언론이 자꾸 오픈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사이버전에서는 우리의 일종의 핸디캡이라고 봐야 됩니다. 핸디캡이다.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강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북한은 그 인터넷도 없고 뭐 컴퓨터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해킹 기술이 강하냐? 예. 뭐 이렇게 좀 뻥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반문하는 것이 그럼 인도는 어떻게 소프트웨어 강국일까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예. 북한은 뭐 많이 발표가 났지만 상당히 어릴 때부터 영재를 발굴해서 꽤 오랜 동안 투자를 하고요. 예. 실제 외국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의 그 컴퓨터 실력 자체가 꽤 높은 수준으로 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FIFA 랭킹보다도 국가대항전만 가면 더 높은 실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한일전 하면 더 열심히 그렇죠. 뛰고. 이게 어떤 병역 특례나 이런 것이 인센티브 구실을 하거든요. 예.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은 중국이나 유럽 쪽에 나가서 해킹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예. 어떤 인센티브 구실을 한단 말이죠. 해킹을 잘해서 실적만 내면 안 돌아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무섭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북한에는 해킹만 잘하면 외국 가서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외국 이제 외교관이나 뭐 무역 일꾼보다 이렇게 사이버 전사로 나가면은 그 대우가 거의 한 배가 높고요. 예. 지금 또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지금 소위 그 지난 2.16 광명성절에는 상장 이하의 군 그 승진을 단행했는데 4.15 이제 태양절에는 대장 차수를 그 진급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 김영철 정찰총국장, 그다음 현영철 무력부장, 이용길 총참모장 셋이 지금 차수 자리를 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찰총국장이 이번에 이게 전과를 올려야 실적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고 자기가 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하 중 이 모두가 다 인센티브에 유혹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모험적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네. 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뭐 북한 해킹 많이 해야 됩니까? 사실은 사이버전이라는 것 자체가 비대칭 전력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공격받을 곳이 많은데 북한은 공격받을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네요. 컴퓨터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북한은 사실은 모든 사이버 전사를 다 공격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공격도 해야 되지만 방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이버 사령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인력 양성도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서 충분한 좀 방어 인력, 예. 그다음에 방어 기술을 좀 갖출 필요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술은 충분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인가요? 단거리인가요? 미사일 좀 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사이버전의 연장선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장선이라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뭔가 시선을 다른 데로 집중시키고 혼란시키기 위한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 김여정과 함께 그 동해안 원산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항상 그 쏠 때마다 그걸 가서 관측을 하거든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임과 동시에 시선을 다른 데로 끌기 위한 예. 이런 분산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쏠 때는 서쪽도 예의 주시해야 되고 북쪽도 예의 주시해야 되는 우리의 역량을 말하자면 분산시키면서 지금 다른 국리를 하고 있다고 예. 봐야 됩니다. 뭐 사이버 전문가시니까 개인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동해안에 미사일 쏘는 훈련 같은 걸 보시면 사실 그것보다 이 사이버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예. 실제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도 예. 핵무기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사이버 해킹 관련한 얘기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 이스라엘 정부 쪽 사람들이 북한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미사일만 수출했는데 예. 해킹 기술을 수출하는 정황이 있다. 북한이 네, 예, 그래서- 사이버 공격 기술을 수출한다. 네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어떤 정보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북한의 핵 무기를 어떻게 억제시킬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사이버전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쏠 때 우리 대응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우리는 항상 그 공격이라는 그런 방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게 미사일로 끝내면 좋은데 북한이 태양절 계기로 해서 또 인공위성, 뭐 은하 4호 발사라든지 4차 핵실험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뭔가 그 워밍업 차원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